안녕하십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학습된 단어와 게시글의 메타 정보를 이용한 페이스북 텍스트 스팸 필터링 알고리즘을 발표할 김준홍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페이스북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즉 페이스북 유저라면 거의 모두 공감하여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연구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스팸이죠. 스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이메일 스팸 필터링이나 아니면 저희가 소프트패드를 사용하였던 핸드폰에서 이제 쇼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필터링 등등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비용으로 확산 속도가 빠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스팸 광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동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의 입장에서 스팸의 정보가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고 현재 페이스북 안에서는 이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이 잘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나 가용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직접 크롤링으로 수집을 하여서 페이스북의 스팸성 텍스트를 차단하는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리서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스팸 필터링을 만들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할 데이터 자체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있는 데이터와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을 하였고, 이제 간단한 전처리를 통하여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였고,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랜덤 포레스트 자체가 부스팅 기반의 앙상블 기법과 달리 순서가 필요 없는 순서와 상관없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만약에 CPU로 스레드가 여러 개 있는 CPU로 학습할 경우에 각각의 스레드에 대해서 동시에 학습을 하고 맨 마지막에 컴바인을 하는, 즉 스몰 랜덤 포레스트를 여러 개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컴바인을 한 라지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이제 제한한 방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카운터파트로 나타낼 뭐 인스타그램만 썼을 때 아니면 페이스북 파생 변수만 썼을 때,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 플러스 페이스북 파생 변수를 다 같이 썼을 때에 대해서 밸리드 인덱스를 6가지를 사용하여서 반복 실행한 후에 아마 얼마나 이게 통계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 1일까지의 지금 데이터인데, 그 이후의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하여서 한번 파일럿으로 얼마나 일반화 성능이 잘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글 이제 텍스트 스팸 필터링에 대한 사전 연구를 보시면 국내 스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트 메시지 서비스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것으로 실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텍스트를 크롤링하여서 스팸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데이터 양을 보시면 10,000개 이하의 굉장히 소량의 데이터로 실험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해외 스팸 필터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팸 필터링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베리어블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패머를 또 탐지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았고, 대조적으로 한글 이제 국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대조적으로 비교적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실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글 텍스트 기반 스팸 필터링 연구 현황은 결국 소량의 이메일과 쇼트 메시지 서비스 데이터로 실험을 하였고,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다큐먼트를 기준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리서처 리뷰를 해봤을 때 대량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 한글 텍스트 스팸 필터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컬렉션 부분을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API를 통해서 크롤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 특정한 페이지에서 게시글과 그리고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들을 크롤링을 하였습니다. 뭐 크롤링을 하였고 댓글에 있는 이미지도 이렇게 크롤링을 하였는데요. 텍스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을 이제 백오브 워드로 다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크롤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목적 변수 즉 타겟이 햄인지 스팸인지를 하나하나 할당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페이스북 운영자거나 아니면 만약에 페이지 운영자라면 유저들의 신고 정보를 이용해서 레이블링을 한 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은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보면서 전부 레이블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 100개, 200개 정도면 가능하고 뭐 10,000개, 20,000개, 뭐 50,000개 정도면 가능하지만 이게 뭐 10,000,000개, 20,000,000개 정도가 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실험비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생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른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이제 트레이닝하여서 예측하여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키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이제 스팸성 해시태그와 햄성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한 후에 이것을 트레이닝을 해서 다시 페이스북에 전위 학습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자라는 것이 저희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의 데이터 컬렉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스팸 해시태그, 즉 스팸성이 짙은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총 70가지를 선정을 하였고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크롤링한 다큐멘트의 개수는 약 28만 7천 개 정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70가지에 대한 해시태그를 전부 나타내고 싶었지만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해시태그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함으로 숨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팸성 해시태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햄 해시태그를 선정을 하였고 햄 해시태그는 총 81개 그리고 초기 데이터 수는 약 45만 5천 개 정도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180만 개 정도를 수집을 하였고 이제 페이지 랭크 기준으로 상위,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페이지와 그리고 스팸성이 짙은 페이지들을 선정을 하여서 총 23개의 페이지에서 총 180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크롤링을 한 데이터 자체가 이제 햄에서 80만 가지 그리고 스팸에서 70가지의 해시태그 기반으로 약 74만 개 정도의 이제 텍스트를 수집을 하였는데 초기 데이터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차전 처리 목록으로는 이제 number of 캐릭터 기준으로 15 이한 제거를 하였고 그리고 크롤링을 하다 보면 NA 값이 있기 때문에 NA 값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 제거를 하였습니다. 스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진원지에서 이제 같은 텍스트를 이제 다른 여러 사람의 유저나 아니면 한 사람의 유저가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많이 올려놓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팸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전처리를 한 결과 이제 햄 같은 경우에는 17만 8천 개, 그리고 스팸은 약 2만 개 정도의 레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햄 해시태그랑 스팸 해시태그를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이 클래스가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스팸성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스팸성만 있는 대부분의 해시태그를 선정을 하였고 크롤링을 하였지만 약간의 노이즈가 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부분은 한번 수작업으로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전처리를 한 결과 이제 스팸 같은 경우에는 17,700개 정도가 나왔고 햄 같은 경우에는 18만 1000개 정도를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포스테이깅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사용한 포스테거 같은 경우에는 코인엘파이에 있는 이제 트위터 포스테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포스테거 자체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제 사용할 저희가 이제 사용할 다큐먼트와 그리고 포스테거를 학습할 때 사용한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많이 이질적이라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 선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것은 결국 다른 소셜 네트워크로 기반으로 만든 트위터 포스테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다큐먼트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뭐 워터백 임베딩을 통한 CNN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베리어블 셀렉션을 통해서 행하였습니다. 즉 백오버워즈로 변환한 뒤에 이제 프로베이트로 이제 각각의 유니그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스코어를 매기고 그 스코어에서 4,000개의 유니그램 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이제 프로베이트랑 인포메이션 게인 두 가지를 사용을 하였지만 이게 트랜스퍼 러닝이고 스팸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 스팸 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햄성 유니그램 텀 자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트루 클래스가 스팸이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케이션을 보시면 스팸에 대해서 중요한 원 클래스 기반의 웨이트 기법이 프로베이트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은 프로베이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제 프로베이트랑 인포메이션 게인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 순서대로 유니그램 텀을 오더링해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엘보 포인트가 1000개 이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4000개 정도만 이용을 해도 큰 상관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4000개의 텀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트위터 포스테거에서 이제 산출하여주는 형태소 모양 중에 아래에 명시된 것을 사용을 하였고, 전체 4000개와 그리고 URL의 개수 그리고 이메일의 개수 총 4002개의 인풋 베리어블로 이제 인스타그램 클래시파이어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데이터 자체가 스팸과 햄이 지금 어느 정도 언밸런스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더 샘플링으로 비율을 맞춰줘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용적인 알고리즘이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서에서는 이제 대부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범용적인 데이터들과 그리고 각 클래시파이어 알고리즘, 즉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구현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그럼 범용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좋냐라고 판단하게 되면 거기서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리서치 프레임워크에서 언급을 한 것과 같이 랜덤 포레스트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좀 컴플렉시티가 높은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각각의 이제 패러럴하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행한 결과는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다큐먼트를 기준으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이 만든 클래시파이어로 페이스북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예측할 것이고, 그 다큐멘터리를 예측한 결과와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EDA를 통해서 스팸과 해를 클래시파이어 할 수 있는 합당한 메타 변수들을 만든 다음에 다 같이 다시 랜덤 포레스트를 학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 에러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제 페이스북의 테스트 에러를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메타 변수를 통해서 스팸 아이디, 즉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어떤 사이트에 대한 URL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스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줬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스팸성 게시글들을 보게 되면 URL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뭐 카카오톡 아이디, 무슨 아이디를 통해서 되게 유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스팸으로 예측되는 것 중에 스팸성 아이디와 URL을 따로 뽑아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완전히 룰 베이스드로 아예 블락을 할 수 있는 스팸 아이디와 URL도 중간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페이스북 다큐멘트들을 이제 스팸이냐 햄이냐라고 예측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전체적 사확률의 이런 빈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0.0 이상 0.05 이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상식적인 결과인 것이 페이스북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햄이겠죠. 스팸성이랑 햄이랑 반반이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사확률 이제 0.1 이하의 문서를 이제 무작위 추출해서 계속 봤습니다. 본 결과 이제 스팸성 게시글이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0.0, 0.1 이하의 문서를 햄으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블류 예시가 이제 타입 2 에러가 타입 1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도박 마약이라고 이런 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확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이나 이런 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러가 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회피하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타입 2 에러랑 반대로 또 이렇게 카톡 아이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정분류가 잘 되는 예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가지의 메타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EDL을 해본 결과 이제 페이스북 스팸의 이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스팸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스트링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대부분의 뭐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은 길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를 어느 정도 많이 최소한 어느 정도 많이 적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트링 길이가 다른 것보다 좀 깁니다. 그리고 알파벳 플러스 숫자 텀 개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이디를 디텍트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URL이 없다면 무조건 어떻게든 끌어들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스팸성 글에서 거기에 대부분이 아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를 디텍트하기 위한 메타 베리어블을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눈에 띄게 하기 때문에 특수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디텍트 뭐 한자 특수 문자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쉬프트 기반 특수 문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텍트 하는 것들과 그리고 제가 만약에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링크를 걸게 하이퍼 텍스트 링크를 걸게 되면 영어로 시작하는 것들은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 중간에 소문자인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생각들을 이제 전부 변수로 녹아내서 한번 다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랜덤 포레스트의 사확률 자체도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다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된 결과와 이제 제한된 결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총 6가지의 이제 valid index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true class가 스팸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제 백오브 워즈 기반으로만 만든 클래시파이어랑 그리고 이 A에 대한 사확률을 사용하지 않고 페이스북의 파생 변수로만 만든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전부 다 같이 사용한 제한된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스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중요한 밸리드 인덱스는 F1이나 이제 accuracy보다는 F1이나 이제 BCR 그리고 sensitivity 정도가 되겠죠. 이제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50번 반복 실험에서 T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스타그램 플러스 페이스북 파생 변수 랜덤 포레스트 크래시파이어가 가장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되게 재밌는 점은 오히려 이런 다큐먼트 상에서는 페이스북 파생 변수, 즉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디나 그런 EDA를 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나는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의 결과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제 그 이후의 데이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0.1이라는 가정 자체가 과연 잘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남자들의 동영상이라는 페이지를 선택을 하였고, 남자들의 동영상이라는 페이지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페이지에 비해서 약간의 스팸성 글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것은 이제 시간적 기준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이후인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2016년 3월 31일까지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새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제 총 2176개의 포스팅과 댓글을 이제 스크롤링을 하여서 이제 제한된 분류기로 한번 성능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이제 생각보다 되게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 문서 중에 딱 하나를 오분류를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스팸인데 해무로 분류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전체 밸리드 인덱스를 봤을 때도 이제 정말 사용할 정도의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연구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첫 번째 가설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생성한 트랜스퍼 러닝 모델이, 즉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만든 백오버워즈 기준으로 만든 다큐먼트 클래시파이어가 페이스북 스팸 분류에도 잘 작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아주 잘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한된 3개의 모델 중에는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제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분류기와 함께 페이스북에서 생성한 메타 변수를 통해서 만든 분류기는 잘 작동할까? 라는 가설에서는, 잘 작동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는 뭐 에퀴시 기준은 99% 이상이고, 반복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에러를 봤을 때도 약 F1 기준으로도 약 96% 정도의 분류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다른 분류기에 대한 방식에 비해서 이제 6가지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여점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스팸 필터링 주제에서만큼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타겟을 많이 모으기가 힘들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적합한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제 데이터의 취득권을 가진 특수 계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도 오픈소스를 통해서 가용할 만한 소셜 네트워크 텍스트 스팸 필터링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제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백오버워즈로 이제 스팸 처리가 힘들다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반증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타입 1, 타입 2 에러 같은 것들이고, 그렇지만 페이스북 안에서의 EDA를 통해서 메타 변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 연구 방식 자체는 처음에 페이스북에 대한 타깃이 없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트랜스퍼 러닝에서 나온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였고, 그 확인된 결과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 페이스북 데이터를 적재를 한 후에 이 데이터 자체를 뭐 일종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하면, 페이스북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인스타그램에 있는 단어 분포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있는 단어 분포로 다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페이스북 자체에서 다큐멘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결과로서 스팸 필터링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SNS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한글 텍스트 처리를 할 때 SNS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문법 파괴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뭐 회피적인 단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백오브 워즈에서 한계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한 보존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연구 방식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스팸 주제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인 광고나 아니면 뭐 대출 광고, 이런 하나의 토픽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사전 이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예 새로운 스팸 주제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커뮤니티에서의 다큐먼트를 인베딩을 했을 때 굉장히 노이즈로 판명되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한 후에 뭐 새로운 스팸 주제를 확인을 한다던가 등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스팸 주제에 관한 키워드 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